자, 오늘은 사이다 사연을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 저에게 물사대기를 날리셨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저도 날려드리죠. 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시댁집에서 시부모님들 앞에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찝찝하면서도 사이다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튼 남편 욕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께 제 욕과 엄마 흉을 봤다는 거예요. 남편과 산 지는 1년 됐고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시어머니 저만 보시면 맨날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항상 너 철수 아침밥 안 차려준다며? 남자가 아침밥을 먹어야 일도 잘하는 거야. 네, 저 아침밥 많이 못 해줬습니다. 저는 직장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까지 야근해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에 집에 와요. 잠도 많이 잡아야 3, 4시간 잡니다. 그래서 아침을 많이 못 차려줬어요. 미안하긴. 남편이랑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서로 바쁘게 일하는 이상 시간 나는 사람이 집안일 하기로요. 남편은 꼬박꼬박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예요. 집안일요? 바라지도 않아요.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을 정도 나이는 됐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남편은 어머님께 제 흉을 봤대요. 쉬는 날이나 여유가 분명히 많았음에도 지 속옷 한 장 빨아본 적 없습니다. 거실에는 뒤집어진 양말, 과자 부스러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할 말 했어요. 어머니, 저도 새벽 작업하고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잠도 3시간밖에 못 자요.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그리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애부터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일을 그만두던가. 집은 개판에다가 청소는 애비가 다 하지. 언제 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아니면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얼척이 없어서 어머님께 이러저러해서 남편과 여유 있는 사람이 집안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남편은 하늘이야. 나는 네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혼자 밥 먹게 한 적 없다. 그리고 여자가 일하는 거 그리 좋지 않아. 저는 몸에 문신이 딱 하나 있습니다. 팔에요. 저희 엄마 생일 날짜 레터링이요. 그것도 작아요. 그런 것까지 징그럽다고 하시고 이해는 합니다. 워낙에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투명 매니큐어만 발라도 노발대발 하시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 얘기도 했나봐요. 너네 엄마는 집에서 뭐 하시니? 집도 가까운데 집에 오셔서 밥이라도 해주라고 하지.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해줘. 허리 아프시다면서 산에는 맨날 올라가요. 저희 엄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많이 휘셔서 손가락질도 불편해하세요. 아무튼 어머님이 하신 말들은 일부고요. 그 밖에 저희 엄마 손 모양으로 흉도 보고 했어요. 어머님 입에서 제 엄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남편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없이 말 내뱉으실 때마다 그 화살은 김서방한테 간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남편한텐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나도 우리 가족 앞에서 네 가족 욕 찌꺼리 볼까? 어디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물사대기를 때리시네요. 드라마 같지만 진짜예요. 저도 바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를 날렸어요. 세게요. 아주 세게. 소리 나게요. 2대 때릴 걸 그랬나요? 저 손 맵습니다. 그런 후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욕 겁나 들었지만 진짜 속 시원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싸대기 맞을까 살짝 겁났는데 뭐 지금 내가 눈이 돌아간 상태인데 오히려 때려주길 원했어요. 한 대 맞으면 이번엔 시댁집 창문을 깨버리려고 했거든요. 아버님 골프채로요. 그런데 안 때리고 물먹은 강아지처럼 집 뺨만 어루만지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 더 하고 집 나왔어요. 마마보이 새끼야, 엄마 젖이나 더 처먹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혼 준비해. 그리고 시댁집 신발 전부 밖으로 차버리고 나왔어요. 저희 가족 욕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참고 참다가 오늘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통쾌하고 씁쓸하지만 오늘 이후로 남편과 시댁이랑은 빠이빠이네요.
엄마 아빠께 이혼한다고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걱정이에요. 지금 남편에게 전화하고 난리 났는데 전화 꺼버렸어요. 정이 있었던지라 마음은 아프지만 떳떳하게 제의하면서 인정받고 살려고요. 생각해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끝이네요. 어차피 집도 내 거, 가구 같은 건 남편 내 거니까 주면 그만이고요. 이상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고등어로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견디다 못해 살다가 이제서야 제정신 차리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과 시어머니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네, 거리만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아주 저희 집을 밤낮 없이 들락거리십니다. 그냥 새벽 6시에 문을 따고 들어오세요. 번호키가 말을 안 들으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마구 누르십니다. 옆집이고 아랫집이고 항의가 들어올 만큼이요. 그럼 이렇게 올 때는 분명 대단한 일이 있겠죠? 급한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 열어주면 얼마 전에 치과 치료 받은 데가 이상한 것 같으니 병원 데리고 가달라. 방금 김치전을 했는데 많이 했으니 너네 먹어라. 뭐 이런 별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어느 날은 부부관계하는 도중에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몸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가 커지던지. 남편도 견디다 못해서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져버릴 때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바로 저에게 와서 멱살을 잡으시더군요.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남편 아니고 제 멱살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아들을 어떻게 홀려놨길래 물건을 던져 저런 거 모르고 살았던 앤데.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쳐들어오셔서 그냥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시더니 절 가리키며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변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정말 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냥 도와드렸어요.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는데 옆에서 이게 어쩌네 저건 틀렸네 계속해서 지적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저 그만할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틀린 걸 말해줬으면 고쳤어야지. 너 내 밑에서 일했으면 이미 딱이 한 대 올려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벙벙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기까지 유산하게 되어서 한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사는 5년 동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그러다가 저에게 다시 소중한 아기가 생겼고 남편도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아기를 보시더니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좀 나아지셨나 했던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전처럼 집에 쳐들어오시진 않지만 전화로 고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고 받다가 안 받다가 저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가끔 한 번씩 아기 옷을 사주실 때면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본인이 사준 거고 자기도 새 옷 사고 싶었지만 아기 생각해서 사준 거고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전화 오면 무조건 그 말부터 하십니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생각했어요. 전화하시면 꼭 남편 안부를 묻는데 회사도 잘 다니고 잘 지낸다고 하면 저에게 나도 그런 잘난 남편이랑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처음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절 부러워하시는 게 진심 같더라고요. 여기까진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고 평범한 갈등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워낙 이상한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1년 사이에 친정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사고로 떠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먼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안 오셨으면 했지만 오신다고 하니 배웅하러 나갔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너무 힘든데
자기 아들 잠 못 자서 어쩌냐며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군요. 잠 못 자는 게 부모 잃은 마음보다 클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상주 역할도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아들 식사 좀 잘 챙겨주시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냥 넘어갔어요. 얼마 후 가신다고 하기에 오히려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지켜야 해서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이 상당히 큰 곳이었는데 거기서 본인의 옷을 고르기 시작하시더군요. 상복 입고 서 있는 절 옆에 두고요. 이분이 뭐 하시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런 일까지 속에 담아두면서 소갈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 위해서요. 이런 것까지 의미를 뒀다가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 장례식 때는 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따라간 거라며 저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도저히 제 상식에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장례식은 마무리를 했고요. 후폭풍은 뒤에 오더군요. 그 당시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그때 그 장면들이 원망이 되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참 그렇더라고요. 내 부모 이런 마음도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어째서 저러시나.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마음을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요. 친정부모님 두 분도 다 이제 떠나시고 나에게 남은 건 없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부모 귀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 생각이 드니 과감해지더군요. 이러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역시나 오시자마자 냉장고며 집안을 보며 되지도 않는 꼬투리 잡아가며 속을 긁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잔소리 중에 니네 엄마가 널 이렇게 가르쳐놓고 어떻게 눈을 감았나 싶다 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돌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식탁이 바로 앞에 있는 냄비가 눈에 보였고 그걸 앞뒤 생각 없이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맞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냄비도 던졌는데 뭐 못할 거 있나요? 순간 이 사람을 죽도록 베고 차라리 감옥에 가자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걸요. 저 역시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던지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둘 다 멈추게 되더라고요. 지쳐서요. 지칠 때까지 난리치고 나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그 냄비 속에 고등어 조림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걸 뒤집어 쓰고 계시더군요. 입술도 터지고 제 머리도 한 움큼은 빠진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뭐라 하실 줄 알았더니 동공이 살짝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름 충격이셨겠죠. 그동안 조용히 죽은 듯 살던 며느리였는데 이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생각도 없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것 같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마지막 모습 그냥 끝을 서로 보여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솔직히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영원히 보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저는 무서울 게 없네요. 제 나름 이렇게 복수를 했으니 솔직히 말로 한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몸으로 풀어버리니 한이 좀 덜 남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오히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분들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쌓고 쌓여서 이 지경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실 말씀 하고 사세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따지고 사과받으세요. 그래도 변하는 게 없다면 영원히 보지 말고 사세요. 한번 등 돌리면 그냥 남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혈육도 아닌걸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포도는 셀프라고 말만 들어봤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전화 등살에 이골이 날대로 난 며느리입니다. 평소 안부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어버이날 등등 인사 전화 역시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전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지만 시어머니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하시죠. 딱히 시집살이랄 것도 없다만 시어머니는 너도 내 자식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에게 효도를 바라시는 보통의 시어머니시고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아들은 뭐 했으려고 뭐든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각설하고 이걸 저희 친정에서 모르세요. 우리 친정은 멀리 사시다 큰애 봐주시러 오셨다가 못 돌아가시고 아예 근처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평생 갚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때부터 13년을 키워주셨으니 우리 딸에게 저보다 더 애틋하세요. 반면 시모는 아이가 2개월 때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할 때도 본인 화장품 공장 견학 가신다고 안 오신 분이세요. 후에 물어보니 뻥인 줄 알았다고. 아무튼 작년에 큰 터울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저야 셀프로 쉴드를 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오는 거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네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신 거예요. 대충 적어보자면 넌 이제 네 동생의 보무나 마찬가지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초등학생밖에 안 된 딸에게 하고 가셨네요. 그리고 아이는 상처받았는지 할머니 집 가서 서럽게 울었고, 참고로 키워만 주신 게 아니라 진심 애틋해하세요. 저희 엄마 심지어 호칭도 우리 공주라고 하고요. 친정엄마 우는 아이 달래며 얘기 듣곤 어이없어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시모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찍혔네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 출근한 남편놈이 나에게 웃으며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왜? 장난해? 어버이날이잖아. 여보는 했니? 당연하지. 엄마랑 방금 통화했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했냐고. 너랑 나랑 같니? 장인 장모님은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잖아. 참고로 같은 아파트 살아요.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마주칩니다. 절대 가깝다고 부르시거나 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 어버이날이랑 평소랑 같아? 그리고 어머님도 본인 자식 목소리 듣고 싶지. 남의 자식 목소리 듣고 싶겠니? 아들이 했으면 된 거지. 그리고 지금 엄마 집이야. 끊어.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 옆에 계신데 저렇게 통화했습니다. 전화 끝나자마자 우리 엄마는 아빠 소환하셨고요. 어버이날인데 사위가 카네이션은커녕 전화도 없다고 일단 친정엄마는 한 발 담그고 한 발 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맨정신에 싫은 소리 못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낮술 한 잔 사드렸습니다. 물론 엄마가요. 아범 날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동안 네가 어찌하나 지켜봤네. 사이는 자식 아닌가? 내 딸은 때 되면 챙기고 하는데 자넨 뭔가 싫은 소리 하면 괜히 너희들 부부 싸움 날까 참았는데 하모니 장인 장모가 우스운가? 내 딸도 사돈댁의 사이처럼 굴던가? 죄송합니다. 난 자네가 사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돌이도 못하는 게 어디 내 딸에게 자식돌이를 운운하는 겐가? 땡땡이랑 땡땡이가 너희들을 보고 뭘 배우겠나? 됐고 앞으로 자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자네도 내 딸에게 자네 부모 봉양 바라지 말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 확 끊어버리셨고 그리고는 나 좀 잘했지?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우물쭈물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하니 엄마한테 전화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전화해줬어요. 친정엄마에게 강제 어버이날 감사 인사하고 끊더군요. 앞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말곤 강요도 간섭도 안 하겠다고 약속받고 일단락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네요.
그간은 전화할 때까지 삐지고 화내고 난리였는데 뭔가 이긴 느낌? 그런데 한편으론 저게 우리 엄마 아빠 속내였던 듯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젠 정말 효도는 셀프 하려고요. 어떻게 마무리 짓죠?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걷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다른 사람 말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 네, 이번 사연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